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맞춤법 문제풀이 했고요. 이번 시간에도 역시 맞춤법 문제풀이 조금 한 다음에요. 다음 띄어쓰기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 84번부터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밑줄 친 단어의 표기가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볼게요. 어제 선생님을 뵙습니다 입니다. 자, 우리가 보다라는 단어도 있고요. 보다의 높임말인 배다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니까 보다의 높임말인 배다라는 단어로 활용을 해야겠죠. 그러면 배다라는 기본형에서 다를 제한 앞부분 어간이라고 했었죠. 배라는 어간에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 붙어야겠죠. 그리고 종결함이 씁니다가 붙습니다. 그래서 어제 선생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서술하셔야 되고요. 이거의 줄임말인 배의 어가 줄어들면 이 배시 되는 거죠. 뵙습니다. 이렇게 표기하셔야 되어서 1번 틀린 말입니다. 뵙습니다. 이렇게 표기해야 된다. 2번 볼게요. 오늘따라 피아노가 잘 안 쳐져요인데요. 피아노를 쳐지다 라는 것은요. 치다와 지다의 합성어예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었던 문제인데요. 치라는 것은요. 치다라는 단어와 지다라는 단어의 합성어. 치라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는 거죠. 그리고 지다라는 단어 치어지다입니다. 탄생하고요. 마찬가지로 치어지다라는 어간에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치어지다는 단어에서 처지다라는 단어가 먼저 파생이 되고요. 처지다라는 단어에서 어간을 가지고 활용을 하시는 거죠. 처지어요. 그래서 이 처지어를 다시 줄이면 안 쳐져요. 이런 표기가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치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처는 맞는 말. 그래서 84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3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온 문제이고요. 여기 보면 활용 운동하는 거 정리해 놓았습니다. 종결어민 대와 이 대를 구분하는 건데요. 의미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을 넣어봐서 더라 또는 던가가 어울리면 이 대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뭐한다고 해에 이 말이 어울리면 이 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앞부분부터 볼게요. 삼촌이 그러는데요. 미니가 무척 예뻐졌더라. 미니가 무척 예뻐졌던가? 미니가 무척 예뻐졌다고 해. 예, 이 뜻으로 사용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는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요. 대요 이렇게 필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참고로 여기서 더라, 던가 이거는요 내가 직접 경험하거나 의문을 나타내는 거고요. 이거는 남에게서 들은 경험, 간접적 경험 또는 전해 들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촌이 얘기한 말이 전해 들은 거니까요. 간접 표현인 대, 이 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4번 볼게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두 아이는 쌍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가 쌍둥이라는 체언에 에요라는 단어가 붙은 걸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체언 뒤에 붙을 수 있는 것은 조사인 거죠. 쌍둥이라는 체언에 이다라는 서술격 조사가 붙은 형태예요. 그리고 이 서술격 조사는 특이하게 활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가 어간이 되고요. 뭐라고 활용을 하냐면요. 쌍둥이, 이, 에, 요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 서술격 조사 이어요, 이에요 얘기 정리해놨는데요. 둘 다 복수 표준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받침이 없는 체언의 경우 줄임말 여요, 예요 사용이 가능하되어서 쌍둥이, 이에요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쌍둥이 줄임말 예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얘는 그냥 에요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얘는 조사가 아닙니다. 어미로선 기능할 수가 있지만 어간 없이 어미가 붙은 형태여서 틀린 형태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뒤에는 이에요 또는 예요 이렇게 붙어야 됩니다. 그 밑에 예외 볼게요. 받침이 있는 체언의 경우 줄임말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학생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볼게요. 학생. 마찬가지로 이에요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줄임말이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죠. 즉 학생, 예요 이런 표기는 불가하다라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받침 있는 인명의 경우에는 본말이 오히려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문 보면은 영숙이가 많이 예문 나와 있을 거예요. 이름은 영숙인데 영숙이라는 말 뒤에 이가 붙은 거 보이죠? 그래서 영숙이 이에요 본말이 불가하고요. 줄임말만 가능해요. 영숙,
예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인명에 이가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이렇게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84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5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 예문에 맞는 거이고요. 올해 신입생 입학률이 저조하다라고 했는데 리우던 문제 많이 나왔었던 거죠. 모음 뒤나, 즉 모음 뒤라는 것은 받침이 없다라는 거죠. 또는 니은 받침 뒤에서만 율로 표기하고요. 나머지는 모두 그냥 률이라고 하셔야 되죠. 윷 앞에 보시면요. 기역으로 끝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입, 학, 률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2번 볼게요. 내일 기사가 어린이란에 실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도 역시 어린이라는 단어의 란이라는 한자가 합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란이라는 단어 앞에 뭐 가정란, 학습란처럼 한자가 올 때는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어린이처럼 고유어가 오는 경우에는요 두음 법칙이 인정이 돼서 어린이란 이렇게 쓰셔야 돼요. 또는 외래어가 오는 경우 스포츠 같은 경우도 두음 법칙이 인정이 됩니다. 스포츠난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린 말 어린이난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한번 볼게요. 모두는 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모모인 척하다, 모모인 체하다 둘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이런 체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척하다 또는 어이의 체하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 되는 거고요. 4번 보면요. 그의 입술이 방긋 벌리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방긋, 방긋 둘 다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다만 방긋이라는 단어가 좀 어감이 더 센 경향이 있죠. 둘 다 표준어가 됩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볼게요. 껍질채 먹는 것이 몸에 좋다인데요. 여기에선 채라는 단어와 째라는 단어를요 의미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채라는 것은 뭐뭐인 상태로 라는 뜻이에요. 째라는 것은 뭐뭐인 것 그대로 전부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선 껍질을 까지 않고 껍질 그대로 전부 먹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껍질채라고 하면 안 되고요. 껍질째 먹었다 이렇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얘네 둘은 의미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5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86번 넘어가 볼게요. 밑줄 친 본인이 맞춤법에 맞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외우셔야 하는 단어인 거죠. 하마트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마터면입니다. 2번이랑 4번은 묶어서 생각해 볼게요. 한번 하가 줄어드는 단어 설명했었습니다. 생각컨대가 생각하건대의 줄임말인 거 보이실 거예요. 부지런하가 부지런하다의 줄임말인 거 보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라는 말이 줄어들 때는 하의 앞부분이 울림소리이거나 또는 모음으로 끝날 때는 히읗이 남아있다라고 했고요. 그 외에는 하가 통째로 줄어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건대의 줄임말은요. 하를 통째로 줄어든 생각건대가 되는 거고요. 부지런하다 같은 경우는 울림소리로 끝났잖아요. 그럴 때는 아만 없어지고 히읗음이 남아서 다와 합쳐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다? 부지런타 이런 단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4번은 맞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3번 같은 경우도 그냥 외우셔야 하는 단어인 거죠. 아무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외우시고요. 2번, 4번은 법칙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요. 맞춤법 문제는 끝났고요. 띄어쓰기 문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띄어쓰기가 문제로는 가장 어려울 거예요. 한번 볼게요. 띄어쓰기 설명은 안 해놨는데 띄어쓰기 가장 기본 원칙은요. 단어와 단어 사이를 띄어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대로, 만큼, 뿐은 묶어서 알아두셔야 되죠. 기본서에도 많이 나와 있을 거예요. 대로만큼 뿐이라는 애는요.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조사로 사용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명사이냐 조사이냐로 구분하셔야 돼요. 의외로 문제는 쉽습니다. 조사의 특징은 뭔가요? 체연 뒤에 붙어서 사용되죠. 조사는 혼자 쓰이지 않고요. 반드시 체연 뒤에 묶여서 쓰입니다. 그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명사는요, 원래는 혼자 쓸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명사에는 조사가 붙을 때도 있고 안 붙을 때도 있죠. 그래서 조사가 붙어 있다. 얘 체연일까 아닐까 한번 의심을 해보시고요. 명사, 그 중에서 의존명사는요, 앞에 반드시 관형어가 와야 되죠. 혼자 못 쓰이기 때문에 의존명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답을 찾아볼게요. 그래서 봤더니 법대로 해서 법 앞에 체연인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하나뿐인에서 뿐 앞에 얘 체연인 거 보이시나요? 수사인 거죠. 체연 뒤에 쓰였다라는 것은 얘가 조사인가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관형어인가? 관형어가 아닌 거 보이실 거예요. 관형어가 아니네. 체연 뒤에 있네. 그러면 얘네들은 조사구나. 조사니까 앞말에 붙였어야 된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인 거 보이셔야 돼요. 체연 뒤에 있는 대로는요, 조사로서 이렇게 붙여 쓰셔야 됩니다. 법, 대, 로라고요. 그래서 답은 1번으로 나왔고요. 얘는 조사인 거 맞으니까 붙여 쓴 거 잘 됐고요. 먹을 만큼 한번 보세요. 만큼 앞에 먹으란 단어가 왔죠. 일단 체연이 없다라는 것은 얘는 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먹으란 단어가 만큼을 꾸며주네. 관형어인 거 보이시나요? 관형어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큼은 의존명사. 그렇기 때문에 앞이랑 띄어 쓰는 거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 않을 수 없다. 요거 수가 의존명사인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의존명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는요, 조사는 뭐 아무거나 붙여보세요.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그래서 않을 수가 없다, 않을 수를 없다, 않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조사가 잘 붙는다는 거는 명사의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봤더니 안을이란 단어가 관형어로서 얘를 꾸며주네요. 그래서 얘는 의존명사구나. 앞으로 띄어쓰기 관련해서는 의존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존명사를 의심할 때는요, 2가지 정도. 조사가 붙어있으면 의존명사의 가능성이 큽니다. 100% 맞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앞에 관형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7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8번 띄어쓰기 문제 넘어가 볼게요. 신발이 강물에 떠내려가 버렸다. 이렇게 되었고요. 여기를 띄어 쓰셔야 돼요. 떠내려가다가 하나의 단어, 버리다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근데 띄어쓰기 규정을 보시면요, 단어와 단어 사이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단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발 강물에 떠내려간 거죠. 얘가 본용어이고요. 버리다라는 행위는, 신발이 강물에 버리다라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즉 보조용어이에요. 본용어는 보조용어입니다. 그러면은 본용어는 보조용어니까 붙여 쓰는 거 허용이 될까인데 또 예외 규정이 있죠. 앞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어인 경우. 앞말이 합성어인 경우는 반드시 띄어 쓰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떠내려가다가 뜨다, 내려가다. 합성어인 거 보이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본용어인가 보조용어이지만 앞말이 합성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띄어 써야 된다. 8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앞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수는 의존명사인 거 앞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서 밖에도 역시 조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밖에라는 단어가 명사 플러스 조사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밖에라는 단어가 하나의 조사로서 기능할 때도 있는데, 이건 역시 의미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밖에가 그것 외에 라는 뜻일 때는요, 조사이고요. 밖이 안과 대비되는 외부라는 뜻일 때는요, 안과 대비되는 외부에 라는 뜻일 때는 명사 플러스 조사로서 앞단어랑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내용은 사용이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사이고요.
앞말과 붙여 쓰셔야 됩니다. 얘는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3번이요. 책을 사줬을 뿐이다. 또 나왔네요. 똑같은 뿐이다. 근데 얘 앞에는 대명사인 거 보이시죠? 대명사 뒤에 쓰였다. 체언 뒤에 쓰였다. 얘는 조사일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얘 앞에 봤더니 앞에 체언도 없고요. 주어쓰이란 단어가 얘를 꾸며주고 있네요. 그러면 얘는 의존명사구나. 의존동사니까 앞이랑 띄어서 잘 썼네요. 조사이니까 앞말이랑 붙여서 잘 사용됐네요. 자, 4번 볼게요. 그 친구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인 거죠. 예, 이 지가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도 있고요. 그냥 어미의 한 종류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구분하시면요. 이 지라는 것이 얼마 정도의 시간의 개념을 나타낼 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셔야 되고요. 그냥 뭐 막연한 추측이라든지 밥을 먹을지 안 먹을지,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이럴 때일 때는요. 예, 앞 단어랑 붙여 쓰셔야 됩니다. 시간을 나타낼 때는 얘는 의존명사이고요. 막연한 추측이나 그런 내용일 때 얘는 어미니까 앞 단어는 당연히 붙여 써야 돼요. 그 친구를 만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 해서 이 지는 시간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 친구를 만났던 시간과 지금까지의 시간이 굉장히 길다. 그 의미인 거죠. 시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까요. 얘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8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89번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역시 띄어쓰기입니다. 예, 이 충무공은 우리나라의 큰 위안소관 영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책, 뭐 과장, 부장, 선생님 이런 직책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이름 같은 거는 붙여 쓰고 그 뒤에 관직명 같은 건 띄어 써요. 이 충무공은 이름은 아니잖아요. 이런 걸 시호라고 하죠. 성과 호, 성과 시호 역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띄어 쓰면 안 되고요. 이 충무공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나라를 얘는 하나의 합성어니까 붙여 쓰는 거 잘 하셨고요. 큰 위험에서 구한 영웅이다. 2번 볼게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설악산, 금강산처럼 산은요. 앞단어랑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인데요. 얘 외래어일 경우 외래어일 때는 앞단어랑 띄어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은 잘 띄어 썼네요. 가을 되자 낙엽이 지는 것을 보니 그가 다시 올 듯도 하다에서 여기에서 것이 의존명사인 거 보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서 듯도 의존명사인 거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의존명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땐 두 가지 정도 체크를 하세요. 조사가 붙었네. 조사가 붙었으면 의존명사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앞에 관형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관형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의존명사이고요. 앞이랑 당연히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잘 사용했고요. 4번이요. 나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 라고 했어요. 만큼 또 나왔죠. 앞에 체언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얘는 조사가 아니다. 그리고 앞에 관형어가 있으니까 얘는 의존명사로서 앞단어 띄어서야 한다. 잘했고요. 내가 그날 떠난 지가 언젠데 여기에서 지도 방금 나왔던 문제인 거죠.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일 땐 의존명사로서 앞단어 띄었어야 된다. 그래서 잘 띄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8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네요. 나머지는 다 잘 맞았고요. 90번 넘어가 볼게요. 띄어쓰기 문제 풀다 보면요. 예문이 많이 겹치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주요 법칙 같은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0번이고요. 띄어쓰기 포함 맞춤법이 모두 옳은 것은 맞춤법도 같이 보셔야 되네요. 그는 가만히 있다가 모임에 온 지. 여기에서 지 역시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 거 보이나요? 관형어도 있고요. 의존명사입니다. 앞이랑 띄워주셔야 되고요. 2시간 만에 돌아가 버렸다. 에서 여기 만도 시간을 나타내는 만.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앞이랑 잘 띄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수, 관형사와 단위명사는 띄어서 하는 거 기본 알고 계실 거예요. 돌아가다, 버리다, 본용언, 보조용언입니다. 그래서 붙여 쓰
띄어쓰기 허용되나 싶지만 얘도 합성어인 거 보이시죠? 합성어. 그러니까 얘도 반드시 띄어 쓰셔야 됩니다. 붙여 쓰시면 안 돼요. 2번이요. 옆집 김씨 말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옆집은 합성어예요. 예,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이니까 당연히 붙여 쓰셔야 되고요. 김씨도 구분을 하셔야 되죠. 이렇게 쓸 때가 있고요. 이렇게 쓸 때가 있죠. 이거는 김씨라는 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지칭하는 말이에요. 우리말에는 김씨성이 많다 이런 식으로요. 모든 사람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이고요. 김이라는 성이 가진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면 옆집에 있는 특정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니까요. 붙여 쓰시면 안 되고요. 옆집 김씨 말로는 이렇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개펄 좋다는데 우리도 언제 한번 같이 갑시다. 여기도 틀렸네요. 마찬가지로 한 번 띄어 쓰는 것과 한 번 붙여 쓰는 것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이 한 번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순서, 차례를 나타낼 때 번호로서 띄어 쓰셔야 되는 거고요. 이 한 번이라는 것은 그냥 한번 해보자, 시도 이런 의미를 나타낼 때는 붙여 쓰시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보자 그 의미가 아니고 기회가 된다면 보자 이런 뜻이니까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3번 볼게요.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걸 보니인데요. 여기에서 걸은 것을이란 단어의 줄임말 구어체 표현인 거죠. 그러면 것을에서 것 또한 의존명사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이랑 띄어 쓰는 거 잘 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을 보니 무슨 큰일이 난 게 틀림없다인데요. 이 큰일 검색해 보시면 합성어예요. 합성어로서 하나의 단어입니다. 저 띄어 쓰시면 안 되고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큰일 난 게 틀림없다. 틀림없다 역시 마찬가지로 틀림, 없다 두 개의 단어가 아니고요. 틀림없다 라는 단어로 올라가 있어요. 사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4번이요. 하늘이 뚫린 것인지 몇 날 며칠. 얘는 맞춤법에서도 한번 했었는데요. 이런 표현 없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며칠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기다려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나머지 띄어쓰기는 틀린 게 없네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90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넘어가 볼게요. 1번이요. 같은 것이면 좀 더 큰 것을 달라고 해라 인데요. 좀 더 띄어 쓰셔야 돼요. 큰 것은 합성어 아닙니다. 큰이란 단어와 것이라는 단어 띄어 쓰셔야 되는데요. 띄어쓰기 또 예외 규정이 있죠. 단음절이 반복될 때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해준다 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요. 두 단어씩 붙여서 이렇게 쓰는 건 역시 허용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91번의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나는 친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 집이 큰지 작은지를 아는 사람은 철수뿐이다. 에서 뿐 또 나왔죠. 앞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앞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얘는 조사. 그래서 붙여 쓰셔야 됩니다. 나는 친구가 많긴 하지만 우리 집은 합성어 아니어서 잘 띄어 쓰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지가 시간을 나타내는 지는 아니라는 거 보이죠. 큰지 작은지 추측 이런 의미니까 어미로서 붙여 쓰는 건 역시 잘 했습니다. 다만 틀렸네요. 붙여 쓰셔야 돼요. 3번 볼게요. 진수는 마음 가는 대로. 또 나왔죠? 네, 앞에 명사가 없으니까 얘는 조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존명사서 앞이랑 띄어 쓰셔야 되고요. 길을 떠나지만 집을 떠난 지. 여기에 있는 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지다. 그렇기 때문에 의존명사로서 앞이랑 띄어 쓰셔야 된다. 열흘 지나서는 갈 곳마저 없었다. 되어 있고요. 4번이요. 경지는 애쓴 만큼에서 만큼이요. 쓰다라는 단어가 명사 아닌 건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의존명사로서 앞이랑 당연히 띄어 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보면 대로 만큼 뿐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애쓰다는요. 쓰다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요. 애쓰다라는 단어로 사전에 올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요. 경지는 애쓴 만큼. 돈을 받고 싶었지만 주위에선 그의 노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나머지는 다 괜찮네요. 김영희 여사는 아까 성과 이름만 붙여 쓰고요. 관직명이나 호칭 같은 건 띄어 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희와 여사는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9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2번 넘어가 볼게요.
92번에 1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와 안 된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띄었을 때는요, 되다를 아니라는 부사가 꾸며주는 거예요. 즉, 되지 않다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붙여 쓴다는 것은 얘가 하나의 단어인 거죠. 그래서 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뭐 마음이 좋지 않다든지 이런 뜻으로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안 되다는 되다의 반대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되다의 반대말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띄어쓰기를 하시면 되다의 반대말이 아닐 때는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내가 글을 봤더니 내 마음이 안 되다 이런 예문을 들 때요, 내 마음이 안 되다, 내 마음이 되다 안 되다 그 뜻이 아니잖아. 내 마음이 좋지 않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럴 때는 내 마음이 안 되다 이렇게 붙여 쓰는 거고요. 이거는 쓰레기를 길에 버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니까 그럴 때는 띄어서 쓰셔야 됩니다. 아니란 단어가 되다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92번 이렇게 띄어 쓰셔야 되고요. 2번 이 일을 하는데 사활이 걸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대 역시 의존명사야. 뒤에 조사도 붙어 있고요. 어떤 대라는 것도 시간과 시간을 말하는 거죠. 이 일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다. 의존명사니까 앞에랑 띄어 쓰는 거 잘 하셨습니다. 3번 볼게요. 부모 자식 간에는 정이 있어야 한다. 예, 의존명사 문제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 간 역시 의존명사야. 사이와 사이라는 뜻인 거죠. 의존명사입니다. 눈여겨봐 주시고요. 띄어쓰기 하셔야 됩니다. 4번 그가 집을 떠난 지, 얘는 굉장히 많이 나왔죠. 역시 시간이니까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수 앞단어랑 띄어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92번의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3번 볼게요. 그가 영국에 간 지 5년이다. 여기 마찬가지 시간을 나타내는 지 의존명사로서 앞에 띄어쓰는 거 잘 하셨고요. 만큼 또 나왔네요. 만큼 앞에 얘 명사인 거 보이시나요? 명사 뒤에 붙었다라는 것은 조사예요. 조사니까 앞단어랑 붙여 쓰셔야 돼요. 띄어 쓰시면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 상점에는 책상, 갈상 등이 있다 해서 여기 등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앞단어랑 띄어쓰세요. 어머니 시장에서 신 2켤레 사셨다 입니다. 2켤레 단위명사도 앞에 있는 단어랑 반드시 띄어쓰셔야 되죠. 이거 다 구분하시고요. 예, 지금 몇 문제 안 풀어봤는데 예문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 거 아실 거예요. 예, 반복되는 단어들 주의 깊게 보시고요. 법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94번 넘어가 볼게요. 네, 띄어쓰기요. 부모님은 한 달에 2번 꼴로 찾아뵈려고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과 달 잘 띄었었고요. 단위명사 2번 잘 띄었었고요. 여기에서 꼴은 접사예요. 접사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단어에 반드시 붙어서 쓰는 단어인 거죠. 꼴이라는 것이 뭐 의존명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에 관용어도 없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앞이랑 붙여서 써야 됩니다. 찾아뵈려고 노력한다. 잘 사용했고요. 서류를 정리할 때 역시도 잘 띄었었고, 이름을 가나다 순으로 해서 여기 순 역시 접사예요. 가나다 순 이렇게 접사니까 잘 붙였습니다. 정리하면 편리하다. 이미 그 일에 대해서는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 예, 온도 하나의 관용어. 예, 하나의 완벽한 단어가 띄어쓴 거 맞고요. 어느 말 믿어 옳은지 모르겠다. 여기서 지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죠. 예, 그럴 때는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일 때는 의존명사니까 띄어쓴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선 그 의미가 아니니까 어미예요. 어미이기 때문에 붙여서 네,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지는 그냥 얘가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인가 아닌가 그걸로 구분이 쉽게 될 거예요. 그래서 94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5번입니다. 우리 부 직원들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 나왔었던 우리나라 같은 거는 합성어니까 붙여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집 같은 거는 합성어가 아니라 띄어 쓰라고 했었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합성어가 아닙니다. 우리라는 단어와 부라는 단어는 별개의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되고요. 기여하고자는 기본형이 기여하다잖아요. 기여하다.
그래서 보시면요. 기여하고저라는 뜻을 가진 어미는 없습니다. 기여하고자라는 어미만 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95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예. 고저라는 어미는 없다. 고자라는 어미만 있다. 3번, 4번은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반은 어미이고요. 여기에서 반은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의존명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조사가 붙는다라고 했었죠. 조사가 붙고 얘는 조사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의존명사인가 얘는 아닌가 구분을 하셔야 되고요. 계획인 바가 여기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계획인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런 의미를 사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의존명사로서 앞단어랑 띄어 쓰셔야 되고요. 얘는 그냥 연결 어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단어랑 붙여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예, 96번 넘어가 볼게요. 구분을 뵌 지도 꽤 오래되었군요.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걸 띄어쓰는 거 많이 나왔죠. 그런 경우 나올 수밖에 없었겠어요. 한번 나왔었죠. 수는 의존명사지만 밖에는 조사입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이런 뜻일 때는 조사로서 앞이랑 붙여 쓰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나올 수밖에 얘 붙여 쓰셔야 됩니다. 틀렸네요. 3번 그 책을 다 읽는데 얘도 한번 나왔었죠. 예, 의존명사야. 그 책을 다 읽는데 대 역시 어미로 사용될 때가 있고요. 어떤 의존명사로 사용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되는 장소라든지 시간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의존명사인 대는 어미인 대는요. 그런데 니은대라고 해야겠구나. 그런데라는 뜻을 가졌을 때는 어미로서 이런 니은대가 가능해요. 근데 그 책을 다 읽는 시간이 라는 의미니까요. 의존명사로서 이 대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 책을 다 읽는 경우 한 달이나 걸렸어요. 믿을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수라는 건 의존명사 확인했고요. 것도 의존명사 뿐. 체험 뒤에 쓰인 뿐은 조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붙여 써야 한다. 5번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에서 여기 시 역시 의존명사입니다. 외출 시에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세요. 그래서 앞단어랑 띄어 쓰셔야 됩니다. 96번의 답 1번이 되겠네요. 97번 넘어가 봅니다. 띄어쓰기. 집 밖에 나가서 놀지 않을래? 여기에서 밖은 그것 외라는 뜻이 아니고요. 정말 안과 대비되는 집의 외부, 집의 바깥이라는 뜻이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밖이라는 말이 집의 바깥에 가서 놀아라. 이 뜻일 때는요, 띄어 쓰셔야 되고요. 그 외에 라는 뜻일 때는 붙여 쓰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여긴 집 바깥에 나가서 라는 뜻이니까요, 띄어 쓰셔야 돼요. 개똥이는 잘난 체하는 것도 믿지가 않다인데요. 앞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체하다, 척하다 이런 단어 있었죠. 보조 용언입니다. 체하다라는 단어가 있고요. 잘나다라는 단어가 별개로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나다가 잘나냐고 활용을 하고요. 그 뒤에 보조용은 체하다가 붙은 형태 이렇게 표기하셔야 됩니다. 또는 본용은 보조용어니까 본용은 보조용어는 붙여쓰기도 허용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잘난 체하다 이렇게 붙여쓰기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얘는 틀린 말, 얘는 반드시 붙여야 된다. 3번 음식은 각자 먹은 만큼만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만큼 또 나왔죠? 만큼 앞에 명사 없으니까 얘는 조사가 아니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자료를 검토한 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니은 바는 아까 나왔었던 어미인 거죠. 검토한 바와 조사 같은 거 안 붙는 거 보이죠. 그리고 검토하다,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다.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연결어미로서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단어랑 붙여서 쓰는 거, 어미로서 붙여서 쓰는 거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번의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98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은 어느 말을 믿어야 옳은지 몰라서 지 또 나왔습니다. 시간 의미 아니니까요. 어미로서 앞부분이랑 붙여 써야 한다. 강아지가 집을 나간지 여기에서 지는 시간의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의존명사로서 앞이랑 잘 띄었었습니다. 근데 여기가 틀렸네요. 아까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만이라는 단어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앞 단어랑 띄어 쓰셔야 되죠. 4일 만에 돌아왔다. 그냥 모르는 척 4일 만도 한대 말이야. 예, 모르는 척 4일 만도 한대. 예, 여기에서 살다와 만도, 예, 만도 역시 얘도 의존명사로서 앞 단어랑 띄어 쓰셔야 되는 거죠. 모르는 척, 살다, 그 다음에 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 듣고 보니 좋아할 만한 이야기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아하다는 단어와 만하다 보조형언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별개의 단어이니까요. 별개의 단어이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도대체 이게 얼마만인가 해서 만 역시 또 나왔습니다. 의존명사, 시간이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 단어 띄어 쓰는 거 잘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8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99번 넘어가 볼게요. 옷 한 벌 살 돈이 없다라고 되어 있네요. 옷 한 벌. 예, 단위명사는 앞에 있는 수, 관형사는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옷 한 벌 살 돈이 없다 이렇게 쓰셔야 되고요. 큰 것은 큰 것대로 나왔네요. 대로. 근데 여기에서 것이 의존명사인 거 보이시나요? 의존명사인데 어쨌든 명사니까 체언 뒤에 있는 대로는 조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띄었으면 안 되고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3번 강아지가 집을 나간지 여기 지 잘 띄었었네요. 4일 만에 만 또 잘 띄어 쓰셨네요. 99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 나무는 10m가 넘는다인데요. 이거가 좀 논란이 되죠. 원래 숫자와 단위명사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고요. 수와 단위명사가 나올 때는 앞에 있는 단어와 띄어 쓰는 거 원칙이고요. 순서를 나타내거나 또는 숫자랑 어울려 쓸 경우에는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붙여 쓰는 것을 허용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원칙은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문제 오류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10m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는 않아요. 4번도 답쳐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합격됐다는 말에 뜰 듯이 기뻤다 에서 듣도 앞 단어랑 띄어 쓰셔야 돼요. 여기 듯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사 플러스 의존명사 플러스 조사냐 또는 어미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뛸 듯이에서 듯이 의존명사일 때는 짐작이나 추측 같은 거 나타내는 의미예요. 마치 뛰는 것만큼 기뻐하였다. 여기 뛰다 모자. 그 다음에 듯이라는 것은 앞 단어와 같다라는 거여서 뛸 듯이. 이렇게 쓰거나 이거 쓰실 때는요. 뛰, 듯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 이유가 이 듯이는 의존명사예요. 근데 여기서 드시는 어미니까요. 앞 단어랑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미로 구분하기는 조금 힘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뛰듯이의 기본형 뛰다인 거 보이시나요? 뛰다가 기본형이니까 뛰까지가 어간이잖아요. 뛰까지가 어간. 뛰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러면 어간 뒤에 어미, 듯이가 바로 붙는 거 맞고요. 얘는 어간 뒤에 리을, 어미가 따로 붙어 있는 거 보이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어간 어미로서 뛰다. 동사 이미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럴 땐 띄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존명사이냐 어미이냐 구분할 때는요. 어간 뒤에 바로 붙으면 듯이 어미로서 붙여 쓰시고요. 어미가 따로 있더라. 그러면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리을, 어미가 있으니까요. 앞 단어랑 띄어 쓰시면 됩니다. 뛸 듯이 기뻐하였다. 네, 100번 넘어갈게요. 띄어쓰기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붙여 쓰셔야 돼요. 그 이유가 도외시 하다, 별개의 단어가 아니고 사전 검색하시면 역시 마찬가지로 도외시 하다 하나의 단어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띄어 쓰시면 안 되고요. 네, 2번이요. 사실상 여자 대 남자의 대리전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해서
밖에 또 나왔죠. 얘가 조사예요. 예. 특이하게 조사가 3개 붙은 형식이고요. 안과 대비는 바깥의 의미가 아니잖아. 그것 외에, 대의전으로 외에, 그 외에는 보이지 않아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사로서 앞단어랑 붙여 쓰셔야 됩니다. 3번, 반드시 거기 가겠다면 내키는 내 행동에서는 안 돼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로, 조사 아니죠. 앞에 명사 없으니까 조사 아닙니다. 의존명사로서 앞단어 띄어쓰기 잘 하셨고요. 여기에서 안 돼 역시 그런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의 문제이니까요. 띄어쓰기, 얘가 얘를 꾸며준다. 잘 띄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4번이요. 금연을 한 만큼 내 건강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큼 역시 앞에 치어 넣는 거 보이시나요? 명사, 대명사, 수사 없으니까요. 예, 의존명사입니다. 조사 아니고 의존명사니까 띄어쓰기 잘 하셨고요. 내 건강이 어느 정도까지 회복될지, 여기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가 아니니까요. 어미로서 앞단어랑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요. 예, 100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띄어쓰기 문제를 다 마무리를 했는데요. 띄어쓰기 보면은 예문이 굉장히 많이 겹치는 거 보일 거예요. 예를 들면 지라든지 대로만큼 뿐, 그리고 밖에 이런 거 많이 나오는 거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가 조사이냐 의존명사이냐 구분하는 팁, 뭐 조사가 붙냐, 앞에 명사가 있냐 없냐, 관형어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잘 정리하셔서 연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띄어쓰기 문제풀이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표준어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